3년 전에 도공렉스 2억 갭 2억 5천 가지고 샀었어요. 도공렉스. 아 좀 사줘요 그런 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 투자라는 게 어려운 게 그때는 사라고 하면 맞아요. 아무도 안 사. 맞아요. 당연하죠. 어? 내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딱 듣는 봐서 잘했네라고 하는 거는 그 잘한 게 아니더라고. 맞아요. 지나가서 보면 왜 했어? 왜 했을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앞서가더라고. 맞아요. 물론 아무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느낌만으로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느낌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험과 직관 이런 것들을 느낌. 느낌적인 느낌과 느낌적인 경험적인 느낌. 느낌과 그런 게 중요하죠. 자 이걸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 반성할게. 일원동에 대청마을이라고 있어요. 네, 옛날에 알아요. 내가 유튜브를 한번 네. 찍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그 수많은 그 건물들을 갖다가 옆에서 짓는 걸 도와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네. 근데 어떤 한 분이 그때 되게 비싸게 땅을 샀어요. 예. 삼성병원에 계셨던 어떤 분이 건축주가 아무것도 모르고 진 거죠. 근데 자재도 막 비싸게 줬고, 예. 그러니까 딴 집보다 비싸니까 안 팔렸어. 네. 그 사업을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 2,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신속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그 재개발의 움직임이 10년, 5년은 있어야지 뭐가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유튜브에서 내가 말을 했는데 당장 뭐 될 거는 가능한 그게 1년 만에 돼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계약했다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하신 분도 있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예, 잘못한 것 같아서.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 갔던 것들이 그때 4억 초반이었던 것들이 지금 8억씩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엊그제 결과 나왔을 때도 될 거다라고 거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 대상이 8%다 해가지고 이번에 포함 안 시켰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지금 그런 8억에 사시는 분이 사고 들어가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방 한 개 반짜리를. 예. 그분들이 결국은 어쨌든 버텨줄 거고 시점이 맞아요. 돼서 하면 이게 잠깐은 지금은 틀렸다. 지금은 이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잠깐 맞아요. 지금만을 보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만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맞아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왜 나는 안 샀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근데 사실은 부끄러워. 사실은 이게 지금 아파트의 값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체제에 있는 애들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대체제로서 아파텔이나 오피스텔, 생활숙박형 시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체제들이 계속 가격대가 올라가잖아요.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백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구역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딱 사실은 그 구역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녹번 같은 경우에는 녹번 2-땡땡 구역들이 2007년도, 2008년도에 걔네들이 동의서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안 좋아서 걔네들이 계속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동의서를 또 다시 걷고 있어요. 그럼 벌써 얼마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개발로 통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정답이 잘못됐지.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지역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그렇지. 어느 정도의 금액대가 올라갈 거다라고 했으면 그 답이 맞았을 텐데 화백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나는 재개발지에 빌라를 산 거야 라고 해서 들어왔으면 답이 잘못됐다는 거죠. 맞아요. 하나의 답을 찍었지만 이 사람의 그 정답 안에 숨어있는 내심 때문에 이 사람은 잘 선택한 거고 이 사람은 잘못 선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마치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교훈이 큰 것 같아. 이게 맞아요. 박정희 대표님 바로 사는 집 앞에 은평구에 이번에 신속통합을 11개가 신청을 했죠. 예. 근데 딱 하나 됐어. 불광. 근데 바로 집 앞에가 됐어. 매일 그걸 지나다녔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여기가 되겠어라고 했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여기가 될 거다라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결국 과실을 따는 게 아니고 나는 내 금액에서 저 정도 위치가 좋고 저 정도 지역 정도에서 맞아요. 난 안정적으로 몇 년을 애들 학교 보내고 살아야 돼 이런 분들이 맞아요. 결과적으로 큰 그런 걸 얻는 거지 불나방처럼 그려진 거에 따라서 네. 갔다가 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는 맞아요. 것은 근데 일원동 대청마을에 사신 분들도 그때 상담해 봤을 때 당장 몇 년 안에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시지 않았어. 네. 그렇죠. 한 5년 10년 안에는 뭐 저 가치 인정 못 받겠어? 이런 맞아요. 굵직굵직한 그런 투자에 대한 판단들이 직관이 중요한 거지. 맞아요. 일희일비하고 지금 저것이 무슨 그거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따라만 다니다가 맞아요. 결국은 앞에 사람 돈 벌어주는 것만 해주고 끝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 맞아요. 들러리 서주다가 끝나는 거죠. 저도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짤짤이 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지 말고 계속 하는 얘기가 모아서 좋은 거 하나만 하세요라고 하는 게 그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애들 학교 보내고 하시는 분들은 학교 옮길 수 없거든. 그치? 그 대치동에 계신 분들만 내 돈 1억 집값 1억 2억 오르는 것보다 애 점수 1점 오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 보통 동네에 사는 분들도 똑같이 내 아들의 학교나 학교 정자랑은 중요하고 빗나가지 않게 길 바라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옆에 올라가서 이사 가서 하면 맞아요. 오를 줄 알지만 예. 내 학교 때문에 못하고 이런 현실적인 분들 맞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났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만나서 어떤 상담했던 대치동에서 있던 부자들이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집을 몇 번을 갈아타서 온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있고 자기가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살아보니 좋아. 그러니까. 아들을 사주겠다는 것도 아이들한테 이 집을 물려주겠다는 것도 이 집이 오를 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서 내가 사니까 너무 좋고 너도 여기서 아들 켰으면 좋겠고 이런 거지. 그렇죠. 그분들이 강남에 대한 생각을 한 네. 것이고 그래서 박정재 대표님이 고객분들한테 해주시는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 신혼집을 딱 구하러 오신 분들한테 있죠. 무슨 얘기죠? 인생의 첫 집이 인생의 네가- 첫 집이 네가 나중에 살 집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신혼집을 구하신다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추천해드렸던 게 강남이랑 가까운 고여동에 있는 그 집을 좀 추천드렸어요. 갖고 있는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집을 추천드렸는데 그게 1.5룸밖에는 안 돼요. 1.5룸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살긴 불편하겠네요. 살기는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근데 뭐 리모델링 이슈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거기에서 살면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집이 필요해서 집을 더 다시 넓히거나 알아보려고 하면 그분들이 은평구를 알아보겠어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송파구, 강남구 이런 데를 알아보지 갑자기 넘어와서 은평구나 이런 데를 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일례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자랑처럼 얘기했던 불광동에 청약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신혼생활이랑 계속 살고 있는 곳이 은평구 불광동이다 보니 저의 그 다음의 상급지가 수색증산이었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정말로 송파구나 아니면은 청약이 떨어져서 뭐 이런 데가 사실은 청약이 떨어졌어도 그 근처에 살았겠죠. 아. 근데 이제 네. 생활 반경을 아예 옮겨서 왜냐하면 결혼을 처음 하면 그거 한 번은 크게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강남 3구 쪽으로 들어왔었더라면 아마 제 두 번째 상급지로 갈아타는 집이 수색증산은 아니었죠. 수색증산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신혼부부들은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저런 좋은 얘기 같아요. 그쵸? 저런 거죠. 직장이나 결혼해서 서울 가서 사는 거랑 예. 예? 그냥 자기 도시 그 도시에서 사는 거랑 맞아요.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이 얘기는 내가 그러면 한번 해드릴게요. 나보다 나이가 젊으신 결혼하실 분들이 있다면 내 얘기는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결혼 꼭 해야 돼요. 뭐 되게 가족에 불만 있으시니까 나 되게 행복한데 이거 편집 안 합니다. 이거. 이거 오늘 말일날 7시가 넘었는데 여기 와 있네. 자, 저 얘기예요. 서울에 썩빌에 전세를 살든 아니면 사든 예. 샀어. 그래. 예. 샀어요. 진짜 썩빌에 반지하예요. 음. 두 식구 서로 사랑하는데 예. 반지하면 어때? 예. 그죠? 들어갔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그 돈이면 예. 수원이나 이 중에서 메인 수원에서도 좀 빠지는 지역 그쵸? 이런 데서 예. 아파트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사서 뭐 아니면 어떤 분은 또 거기다 전세를 들어가지. 예. 평수를 늘려서 예. 예? 30평대 뭐 이렇게 예. 해가지고 집들이를 해요. 같은 회사에서. 예. 그럼 집들이 가. 예. 너무 좋지. 예. 그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예. 봤을 그쵸. 때 그 수원의 아파트 그 넓은 집이 얼마나 좋고 예. 우리 이제 막 배 부르고 하는데 걱정되지만 그런데 그게 5년, 10년, 15년 지나서 그들의 인생극장을 돌려보면 결심했어 해가지고 돌려보면 차이들이 많이 나더라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실인 거고. 처음에 이렇게 보셨던 분은 서울에서 계속 그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이 빌라를 샀든 맞아요. 아니면 뭘 했든 삐대고서 거기서 계시다면서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았고 그렇죠. 쾌적한 환경에서 이걸 누리고 사는 사람은 TV도 더 비싼 거 큰 거 달아야 되고 예. 가구도 더 큰 거 놔야 되고 예. 근데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가구를 놓을 자리가 없어. 그죠? 그 컴퓨터 모니터로 TV를 보고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상을 받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장에 지금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부분을 찾는 것보다는
요즘에 근데 그 현명해진 분들이 그게- 많은 것 같아. 그게 옛날보다. 그 아이들한테까지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 교육이 된다. 아, 예. 저도 진짜 혜택을 강남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제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저는 신축 아파트 살아본 게 86년도 송파구에서 아유. 그게 신축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내 인생에. 아니 평생 신축만 사셨을 것 같은 분이. 아니요. 제 인생의 신축은 86년도에요. 아, 예. 송파구에 있는 모 아파트. 86년도? 네. 아, 아시안 게임 할 때. 아시안 게임 할 때. 아시안 게임 할 때. 그때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사는 게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신축이거든요. 이제 곧 들어가시잖아요. 아니요. 아니 왜 그러세요? 갖고 계시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해 온 게 그때 되게 그게 축복이었고 그 자녀들한테까지도 그 부동산 DNA가 그대로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되게 용기 있는 사람 얘기를 좀 해드리면 서대문구에 낡은 34평 아파트를 살다가 평수를 줄여서 광진구로 옮겨갔어요. 평수를 줄여서. 25평으로 줄여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집을 열심히 또 찾다가 1.5룸에 있는 목동으로 옮겨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잘했나요? 저는 되게 잘했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애들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1.5룸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거기에서 터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아파트들도 알아보고 맞아요.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평수를 줄여가거나 컨디션을 줄여가거나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에서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 상급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핸디캡을 잡아주고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다 보면 뒤로 가게 될 거예요. 신도시급. 왜냐면 그 가격에 맞춘 컨디션 좋은 애들 맞아요. 신도시급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 신도시가 10년 지나고 나면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 신도시는 거의 뭐 일산과 비슷한 그러한 현상으로 바뀔 거라는 그러한 적이 있죠. 맞아요. 집을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집을 옮기실 생각분들이 있다면 컨디션을 줄여가더라도 상급지로 올라타시는 지역이 중요하다. 네. 당연하죠. 제가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해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3기 신도시 얘기하고 있지만요. 거기 15년 동안 자기 집 안 가졌던 사람들이 부양 가족도 많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 거란 말이에요. 가점 높은 분들. 예. 뭐 그분들을 뭐라고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아마 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 폄하하고 싶진 아니, 않지만 현실이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요즘 세상은 정말 정보가 힘이잖아요. 정보를 취할 수 있는 환경과 정보를 취하기 어려운 환경,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느냐, 내 주변의 친구가 이런 길을 가고 맞아요. 있는 친구냐, 아니면 야 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전혀 뭐 이래. 맞아요. 그렇죠.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상승론자면 그동안 돈을 벌었을 거고, 내 제일 친한 친구가 하락론자면 지금은 이제 서로 의상에서 안 볼 거고. 비트코인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각자 현명하게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애들 학교 보내기 좀 전, 이게 2번밖에 없잖아요. 내가 사는 그런 지역으로 네. 정할 수 있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결혼한 데 있어서 친정이 가까운 데 구해야겠다, 아니면 시댁이랑 멀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 직장과 어때야겠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부동산적인 마인드를 요즘 젊은 분들은 똑똑하시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난 이 지역 정도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는 것도 직장과는 조금 멀고 고생할지언정 충분히 나중에는 보상을 받지 않을까.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또 우리가 꼰대같이 하게 됐네요. 야, 얘기가 어떻게 두서없이 올라가고요. 두서없이. 나 아까 전에 22년 뭐 전망하고 있다가 뭐 저 얘기. 내년에는 정말 주택수를 늘린 사람은 올해 많이 못 봤잖아요. 서울에서. 예, 네? 별 없어요. 2주택자가 3주택자가 됐다거나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된 분들은 많이 못 봤잖아요. 내년엔 더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늘렸다고 하면 작은 집, 지방집 이런 미만 이런 것들을 늘린 분들은 많고 자기 개인 명의로서 개인 명의로는 어렵죠. 다른 많지 않았단 포지션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조차도 두 개 세 개 갖고 있던 분들 내년에는 좀 그동안 많이 올랐으면 됐어. 이제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싶다. 세금만 좀 빼주면 이런 입장에서 이제 물건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 심리적인 공급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강남 말고. 강남은 좀 다르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피로감도 있고. 예. 그래서 인제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칼을 갈아오셨던 분들은 사야 되는데
있어.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사야 되는데 그걸 좀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더 유지되거나 이런 상태에서 사겠다라는 것까지는 동의해요. 대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조금씩 옛날 곡선대로 조금씩 빠지면서 오랫동안 몇 년 가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면 그때 사야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가 저는요 자격이 되면 지금까지 못 산 사람은 그때도 못 사요. 상승장에서 못 사는데 하락장에서 살 수 있다고요? 떨어지는 그러니까 주식도요 하락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선수들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전 지금까지 못 산 사람 못 살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 말이 그 정도 배짱이 안 단정하지 되면. 말자 우리. 아니, 내 말이 그 생각이야. 예, 그 정도 배짱이 없으니까 그 굉장한 배짱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짱을 가져라. 그거는 그 정도 굉장한 배짱이에요. 지금 당장 사는 게 주저스럽다면 지금도 그래, 못 사는 사람이 나중에 못 사요. 난 어서 2, 3년 지금 들어오고 있을 시기가 한 3, 4년 온다면 이런 시기가 온다면 그 사이에 돈이라도 더 모아놓고 모이는 대로라도 빨리 목동 쪽에 계시는 손님인데 우리 사무실을 음마로 오고 싶다고 3년째 저희 사무실을 다니세요. 뭐한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3년째 다니셨는데 시세를 대표님보다 더 잘 외우고 계실 네. 것 같습니다. 17억일 때부터 10억이 넘게 올랐거든요. 3년 사이에 예, 네. 2, 3년, 2년, 네. 2년, 2, 3년 그때 싶은가 내가 이거 사세요 지금 잡으세요 좋은 거예요라고 얘기할 때부터 지금 10억이 넘게 올랐는데 아직도 그래요. 좀 있으면 떨어질 거라는 얘기. 조금만 조정되면 살게요를 지금까지 과연 이게 조정이 된들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아요. 중요한 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 네. 지금 압구정동에 60억짜리 아파트를 파신 분들이 10년 전에 이 아파트를 내가 얼마 샀지? 기억을 못해요. 맞아요. 되게 많아요. 그 끝자리를 기억한다? 1,000만 원단위까지 아예 한 명도 못해. 그리고 심지어는 언제 샀는지도 기억 못해. 맞아요. 되게 많아요. 한 8년, 10년 됐어요 했는데 등기부 때 보면 13년 됐어. 예. 보통 이렇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근데 그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을 뭐 19억 1,000에 샀는지 19억 5천에 샀는지 예. 이거는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 중요한 게 아니더라. 중요한 건 이걸 산 게 옳았느냐. 맞아요. 이제 그런 판단이 한 번이라도 겪으면 그 다음에 사시는 분들은 이 맞아요. 하락장에서도 예.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언제 샀어요? 그러면은 몇 년 됐는지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나 노무현 때 샀어.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장면만 기억나는 거지. 민주당 샀네. 그리고 그걸 살 때 그 자리에서 어. 뭐 1, 2천, 뭐 4, 5천도 뭐 1, 2억씩도 올라갔었잖아요. 맞아요. 압구정동 이번에 그랬어요. 올 초에. 앉은 자리에서 1억 더 올려주고 2억 올려달라 그래서 그 자리 막 분노를 맞아요. 하면서 억지로 도장 찍고 하신 분들이 위너인 거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불과 몇 달 전까지 올 여름에 되게 많았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올린 허가 받고 왔는데 안 팔겠대요. 취하하재요. 그 자리에서 1억 올려서 다시 허가 들어갔었어요. 많이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걸 쫓아간 사람과 안 쫓아간 사람이 다르죠. 예.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쫓아가면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빈정상하고 기분 나빠서 일어나요. 아 이런 기분으로 못 산다는 둥. 그게 엄청난 네. 대가를 맞아요. 승질을 한번 안 내고 예.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내가 그때 저걸 샀었으면 지금 얼만데.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평생 저걸 안 올리길 바라지. 폭망했으면 좋겠다. 맞아. 지난 거. 근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그치. 되는 거 되지. 그게 인지상정이야. 근데 이해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이겨내자, 극복하자라는 얘기죠. 참 22년 22년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 또 과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떨어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로 대한민국의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집 있는 사람들은 다 싫어할 거라고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고 나면 GDP에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그럼요. 있을 텐데. 이 나라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 걱정은 알아서 앞으로 들어가시고. 3월 달에 예. 새로 대통령이 되실 분한테 맡기고 네. 예? 우리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분이 되시든지 간에 정말 이 부동산 쪽으로는 지난 몇 년 동안처럼 모든 분들한테 박탈감을 주고 집값이 오른 분들한테도 만족감을 준 건 아니란 말이지. 모든 사람이 불행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맞아요.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동산 정책은 좀 잘 해주셨으면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꼭 하시자고요. 새해에는. 투표하세요? 합니다. 투표하세요? 해야죠.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새해 가고 새해 가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럼요. 늘 하죠. 그럼 전 내년에 가고 내년에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내년에는 저 올해는 다이어트해서 살을 좀 많이 내년에는 뺐거든요. 골프를 백돌이를 진입하는 거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요 이제 좀 새로운 분야를 좀 공부해 볼 예정이어서 이제 그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주택과 비주택을 넘나들 수 있는 전문가가 좀 돼 보려고 하는 각오로 그러니까 진행하고 지금 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검색창에 이제 뽐뽐 대디를 치면 갑자기? 네, 뽐뽐 대디를 치면 뭐 관련된 뭐 블로그라든지 나오죠. 포스트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심지어는 골프 친 동영상까지 나오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치면 네. 아니 네이버 쳐도 아, 그래요? 내려다보면 아. 나와요. 난 핸드폰으로 쳤더니 안 나오더라고 그 영상은. 네. 어쨌든 내년에도 좀 더 안목 넓히시고 또 올해 많이 또 큰 성장 이루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또 우리 또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이유정 대표님도 올해 뭐 탄탄대로셨는데 뭐 올해 내년에는 다진 한 해가 돼야겠죠? 올해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또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잘 되시는 부분에 대한 게 다 결과가 생긴 게 예.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기 박정대 대표님하고 제가 있으니까 된 거잖아요. 아, 예, 그럼요. 어이없다. 밥도 많이 사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올해 저기 송년회 때 리베라 호텔에서 뷔페 사주신 거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내년에는 조금만 더 아니야 이 정도만 그냥 지내도 되겠어요. 이제 또 어렵지 않게 또 저 말고도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좋아하시는 분들을 다 그렇게 지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그렇게 하도록 서로 다 진짜 초심 잃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열심히 하고 내년 12월 31일 날은 이 중에 한 명이 안 온다거나 의상에서 이런 일 없게 우리 다 같이 사이좋게 잘 한 해 살아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럼 다 같이 새해 인사하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끝났어.